오늘 또 텃밭에 나왔습니다. 지금이 이제 10월 초인데, 여기 한 2주 정도 된 이제 당근이거든요. 당근 키가 제법 이제 커졌습니다. 아마 그 조금 더 자라면 지금 약간은 촘촘하게 좀 당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아마 조금 더 자라면 이 거리를 조금 넓혀주고 솎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무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부분이 뿌리라서 그렇게 북돋움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무는 윗부분이 좀 끝부분이 둥글다 보니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북돋움을 해줘야 된다 하고,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끝부분이 뾰족해서 이제 그렇게 북돋움을 많이는 이제 필요를 하지 않은 것 같고, 좀 더 자라면 북도 돋아주고, 또 요 너무 촘촘한 경우에는 이제 영양분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솎아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번에 이쪽 끝부분에 요 가운데 좀 많이 난 곳에서 이렇게 옮겨 심어 줬었는데, 중간에 비도 오고 한 번씩 그렇게 돼서 이쪽 끝부분까지 다 옮겨 심은 것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저쪽 끝부분에도 보시면 저번에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모닥모닥 돼 있는 것들은 옮겨 심은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옮겨 심었는데 일단은 또 얘들도 땅내를 맞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양배추인데, 양배추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난 것 같고, 그래도 얘들이 저번보다는 조금 커졌고 합니다. 일단 조금 다음 주에도 또 한 번씩 얼마나 자라는지, 어떤 모양으로 자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심었고, 양배추를 저쪽 옆에 골에도 좀 이렇게 심었었는데, 저기도 이제 몇 개가 났는데, 제가 저기를 많이 다니는 데라서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밟지 않도록, 아무래도 이런 작물들은 어릴 때 이렇게 잘 이제 해줘야, 이제 어릴 때는 저기 약하기 때문에 밟으면 죽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제가 무슨 표시를 하든지 해서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쪽파가 저번 주보다 또 조금 더 이제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. 끝부분이 약간은 이렇게 마르는 것 같은데, 잎이 이쪽도 그렇고,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쪽파가 이제 좀 잘 크고 있어서 일단 계속 크는 모습들을 올 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마 여기는 이제 제가 거름을 저기 당근 부분도 그렇고 거름을 조금 뿌려 놨다가 이제 두둑을 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얘들은 조금은 더 이제 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, 아마 뭐 액비라든지 이런 거름 종류들을 조금은 웃거름을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번 주에 그 배추 모종들을 이제 여기 밭 입구 쪽에 여기다가 이제 심어 줬거든요.
그리고 이제 여기 한랭사를 좀 쳐서 나비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준 상태입니다. 좀 배추가 좀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제 크고 있고, 약간 한 줄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했고, 그 배추 사이 거리도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촘촘한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얘들이 좀 더 커지면 요 배추 뭐 조금씩 중간에 한두 개씩은 솎아서 이렇게 김치 같은 걸 해 먹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조금 배추끼리 거리를 이제 조금씩 두면서 그렇게 키울 예정입니다. 여기 흑새사, 그러니까 이게 한랭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대부분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무래도 약해서 벌레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먹어버리면 또 얘들은 더 이상 이제 소생을 하지 못하니까, 하여튼 극세사 이런 한랭사 이것도 사실 오래 산 건 아니고 작년에 배추 농사할 때 한번 이렇게 썼다가 이제 다시 이제 쓰는 건데, 물론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약간 큰 구멍이 있긴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조금씩은 들어가더라고요, 벌레들이. 그래서 이제 이 극세사 한랭사는 한번 사면은 또 오랫동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, 텃밭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극세사들을 몇 개,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거든요. 몇 개 사서 배추라든지 무 심을 때, 또 이제 푸성기 같은 거 심을 때는 요걸 사용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아직 그 고추가 아직 남아 있어서 고추를 뽑으면 뭐 비닐도 깔고 또 극세사도 씌울 수 있는데, 이제 이 고추를 아직은 이제 이렇게 꽃도 피고 더 한창이라서 일단은 그냥 몇 개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배추는 사실 뭐 구멍 같은 게 없는데, 벌써 여기 이 배추들은 보면 여기 벌레들이 좀 보이죠. 여기 약간 까맣게 생긴 이런 벌레들이 있는데, 이런 벌레들이 구멍을 뚫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극세사를 씌우는 게 이런 벌레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어릴 때는 이 잎들이 그 햇빛을 좀 많이 받고 강합성을 해야 쑥쑥 자랄 텐데, 이렇게 구멍이 나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자라는데 지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런 벌레들입니다. 약간 여기 약간 약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땅에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면은 땅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벌레들이 그 배추를 이렇게 먹거든요. 귀엽게 생겼는데, 하여튼 흑새살을 안 씌운다면 이런 벌레들이 보이는 족족, 얘는 뭐 그렇게 빠르게 뭐 다니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으로 뭐 잡아서 이제 제거를 해준다든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옆에는 흑새사가 조금 남아서
이렇게 씌워뒀는데, 여기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저기가 조금 들려서 그렇긴 하지만 잎을 보시면 구멍이 좀 덜하죠. 그런데 이쪽에 이런 데 보면 저기 벌레들이 좀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많이 붙어서 이걸 갉아먹고 하기 때문에 배추 이게 아무래도 여기도 좀 건강하지 못하고 이게 구멍이 여러 군데 숭숭 뚫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보일 때마다 좀 손으로 잡아도 되고 해서 좀 제거를 좀 해주는 게, 벌레가 좀 많네요.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놔두면 배추를 이게 자꾸 구멍을 내기 때문에 벌레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. 아무래도 제가 실험적으로 여기는 그냥 벗겨두고 이제 키워보려고 이렇게 했는데, 어릴 때만이라도 좀 크면은 사실 뭐 큰 상태에서는 조금 이런 벌레들이 먹더라도 사실 크게 자기들을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, 이렇게 어릴 때는 사실 지금 한창 이제 광합성도 하고 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벌레들이 자꾸 생겨서 다 이렇게 배추를 상해를 하면 이제 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틈틈 이렇게 텃밭에 가실 때마다 이런 벌레들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제거를 해도 이런 것들은 물리는 안 가거든요. 그냥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배추 이렇게 벌레 뭐 약을 치지 살충제를 치지 그러냐 이러지만, 사실 우리가 텃밭에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작물들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이제 뭐 약을 치고 해서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약들에 뭐 발암 물질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했다가 건강을 해치는 게 또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물리적인 방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새 배추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얘들이 또 구르르 하면서 많이 온 상태네요. 확실히 이게 흑새살을 저렇게 씌우는 게, 한랭살을 씌우는 게 답인 것 같긴 합니다. 여기는 한번 보고 지금은 벌써 많이 모여서 삼 씌우더라도 배추 밑에 이제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, 씌우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일단 얘들이 좀 견뎌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이런 배추 밑에 있는 흙 속에 이런 조그마한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기어다니거든요. 언제 이렇게 또 많이 생겼는지, 참 곤충들이 이런 거 보면 참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지,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막 들어있거든요. 너무 많네요.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몇 개 안 되면 뭐 손으로 해도 이렇게 되겠지만, 지금 이게 크게 좀 많이 심는 분들은 사실 손으로 이게 방지한다는 게 또 한계도 있을 것 같긴 하고,
답은 저기 한랭사를 조금 사서 씌울 수 있으면 씌워 주시는 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이제 고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막빠진 것 같습니다. 여기 고추가 있고, 그래서 이제 한 1, 2주 정도 봐서 이제 고추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게 풋고추인데 오늘 여름에 덕분에 풋고추들을 이게 아삭고추라서 이제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풋고추는. 그리고 여기 있는 토마토는 이게 옆에 원래 있던 토마토를 땅에 이렇게 꺾어지를 해서 이렇게 심어둔 거거든요. 이게 크기가 보통 우리가 모종을 심었을 때만큼 많이 커졌죠. 그리고 이렇게 토마토도 몇 개 새로 열렸습니다. 그래서 토마토는 제가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추워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꺾어지를 하면 또 새로 이렇게 자라서 또 열매를 또 얻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옆에 이제 원 토마토인데 이거 이렇게 아직까지도 토마토 싱싱하네요. 토마토가 열리고 있고, 올해 토마토를 이제 제가 이 토마토라든지 고추하고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쪽 가지하고 상당히 올해 종자가 이제 좋은 그런 것 같거든요. 내병성이라 할까요? 병도 잘 안 걸리고 열매도 이렇게 좀 많이 열려서 아직까지도 많이 열고, 또 꽂아서 이제 심어주면 또 바로 거기 활착을 해서 또 자라고, 토마토나 이런 가지들은 상당히 일단 종자 자체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작년에는 가지를 심었다가 사실 가지를 제대로 따먹지 못했는데,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가지가 뭐 시들 없어질 만큼, 가져가도 다 못 먹을 만큼 이렇게 막 열리거든요. 아직까지도 요 가지가 열리고 있고, 예, 종자나 모종이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좋은 모종을 골라서 심으면 나무도 그렇고 이런 작물들도 그렇고 모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 말은 이제 그 모종을 판매하는 그 가게라든지 종묘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 텃밭에 맞는 그런 모종이 있거든요. 그리고 모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좋은 모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종묘사마다 어떤 모종을 받는 그런 모종 키우는 그런 하우스 업자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업자들이 좋은 모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그런 모종을 받는 종묘사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더라고요. 저도 이거 살 때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,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그런 종묘사에서 이걸 샀거든요.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시장이나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이렇게 사봤는데, 확실히 길가에서 그렇게 시장이 설 때 길가에서 이렇게 그냥 와서 이렇게 파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, 하여튼 확실히 그런 모종들은 심어도 싸긴 싸지만 이제 금방 죽거나 열매가 안 맺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, 전에 참외도 한번 보여드렸고 오이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이 집에서 이제 다 샀거든요. 토마토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자기 동네에서 보통 농사 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
사는 그런 이제 모종 가게를 가서 모종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대추가 이제 제법 많이 커졌네요. 그래도 벌레도 많고 해서 뭐 처음에 열렸던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이거 뭐 죽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, 이게 올해 첫 대추 열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온 것이 좀 대견스럽습니다. 요거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한두 개 남더라도 일단 이제 이렇게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는 걸 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또 대추나무에도 그 벌레들이 이게 구멍을 파는 그 박쥐나방 같은 게 잘 붙는다고 했는데, 다행히 살펴보니까 이게 박쥐나방은 안 붙었고, 이런 갈색날개 매미충 같은 게 지금 약간 하얗게 이렇게 알을 이렇게 설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거 보이는 족족 요즘 이제 알을 많이 놓고 좀 있으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얘들도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알 놓은 부분 이런 게 보이는 대로 다 좀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구마가 완전 잡초밭 속에 있죠. 요새 고구마가 색 고구마가 좀 나오긴 하던데, 이게 조금 늦게 심어서 아직까지 아마 고구마가 들진 않았을 것 같고, 또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와서, 작년에도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줄기가 상당히 막 이렇게 무성하게 되니까 고구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리고 한 10월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이렇게 캐니까 다음 주 정도 캐면은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고 갈색날개 매미충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. 우리 무당거미들이 또 열심히 텃밭을 지켜주고 있었네요. 그래서 이 무당거미들이 올해 좀 많이 보이면서 그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살충제 벌레 있다고 막 치시지 마시고 이런 그 거미들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부터 저기 나비가 저기 자꾸 오네요. 저 나비가 배추에다가 알을 이렇게 선다 하더라고요. 저렇게 보십시오. 저기 자꾸 배추에 자꾸 저렇게 붙죠. 그래서 배추는 저 나비가 알을 설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, 자꾸 이제 배추에 접근을 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. 이렇게 나비가 옛날에는 사실 텃밭 농사를 하기 전에는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. 나비 이쁘다고 우리 노래도 있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참 농사를 지으니까 저 나비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세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, 또 이제 텃밭 농부의 입장에서는 또 나비가 어떻게 보면
막 알을 이렇게 까고 하는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죠, 그 안 좋은 그런 것일 수가 있겠죠, 그죠. 저기 방금 그 소리 들으셨죠? 그 벌 중에서 그 대추벌 같은 그런 큰 벌이거든요. 저 벌이 또 한 번씩 여기 텃밭에 오더라고요. 왜 오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미줄에 이런 그 벌레가 잡혀 있으면 제가 저기 접근을 해가지고 저 잡혀 있는 벌레들을 훔쳐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. 사실 그래 텃밭을 하면서 곤충들의 세계를 좀 많이 좀 더 가까이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지 못했던 그런 곤충들의 세계에서도 참 서로 먹고 먹히기도 하고 뭐 강자가 약자한테 뭐 뺏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겠죠, 그죠? 또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저렇게 사는 거니까 서로 이제 뭐 서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 자기가 먹을 만큼 그렇게 이제 먹고 또 나누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또 뭐 자연이나 또 전체적인 생명체들의 공간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. 텃밭 하면서 사실 뭐 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이제 뭐 수확해서 먹는 그런 기쁨들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고 그죠. 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데 곤충들 때문에 또 막 스트레스도 받고 뭐 사실 이거 마트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작물들을 요새는 너무 싸게 이제 다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이 바란던 제소들을 보면서 또 힐링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뭐 이런 벌레나 또 이렇게 해충들 또 나무들이 이제 죽어가고 하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자연의 또 신비함이라든지 또 이치 같은 것들을 조금은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이제 많은 또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또 그런 면들이 상당히 텃밭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떤 덕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저는 오늘 저쪽에 조금 늦긴 했지만 올해 이제 무를 또 조금 심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배추는 사실 저번 주에 무를 심으려 했는데 배추 모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배추를 심었고 이제 무를 저쪽 고추가 있는 부분에 무는 멀칭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여기처럼 당근처럼 약간 높게 이렇게 둑을 만든 다음에 두둑을 만들고 한 줄로
작년에 씨앗을 좀 사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걸 좀 이렇게 심어 볼 생각입니다. 나중에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